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2주 정도 유튜브를 쉬었었는데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비트코인과 채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황이라서 바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이 나와 주었죠. 한 달 기준으로 약 17%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6개월 기준으로만 봐도 아직 마이너스 33% 정도이기 때문에 찐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최소 3만 불 정도는 뚫고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평단가가 3만 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돈 많은 기업조차 경제가 어려우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손절하는 상황인데, 자꾸 비트코인이 횡보하면 이렇게 파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소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던 것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세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강력한 하락 압력이 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기관의 비트코인 매도가 멈추는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3만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모든 지표가 계속해서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죠. 뭐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계속 바닥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님이나 글래스노드에서도 일단 3만 불을 뚫는 게 찐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3만 불 아래로 가니까 계속 팔기 시작했는데,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멈추는 시점도 3만 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만 불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롱홀드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채굴 오퍼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없었고 다른 공시나 발표도 없었거든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부채가 높아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스닥 전체가 단기적이나마 강하게 반등하면서 떡상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워크호스라든지 AMC, 카누 이런 실질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적자이고 거래량은 52주 최저였고 공매도 비율은 3-40%가 넘는 상황에서 쇼스퀴즈성으로 부실한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스트롱홀드도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6개월 기준으로만 봐도 이렇게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 63%고요. 밑에 52주 최고가를 보시면 35.8불이고 최저가는 1.46불이죠. 고점 대비 대충 마이너스 95% 정도까지 갔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한 달간 역시 94% 정도,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마라톤은 쇼스퀴즈성도 있겠지만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너무 심각한 저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굴기를 설치할 곳을 구하지 못했고, 기존에 채굴하는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고장, 정전 또는 환경 이슈가 나오면서 채굴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펀디멘털이 개선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것도 한몫 크게 했습니다. 어쨌든 채굴 기업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으로는 빅 네임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상 손해는 안 보는 지점이다 싶으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리스크 프리미엄이 좋아졌냐라고 한다면, 먼저 지난 7월 12일에 마라톤이 254메가와트 규모의 호스팅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324메가와트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몬태나주에 버려진 석탄화력 발전소인 하딘 발전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보다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채굴을 돌리고 있었는데 계속 문제가 있었죠. 유지 보수 때문에 한 달 채굴 쉬고, 번개 맞아서 한 달 쉬고, 계속 고장나서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예 그 발전소를 폐쇄하고 채굴기 전체를 호스팅으로 돌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4메가와트 플러스 324메가와트라는 엄청난 호스팅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상장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블록체인과 200메가와트 호스팅 계약도 발표했습니다. 70메가와트 추가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보한 호스팅 계약으로 기존에 이슈가 많았던 하딘 발전소 채굴장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겠고요. 채굴기를 돌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창고에서 놀고 있던 약 9만 대 가량의 채굴기 또한 마라톤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던 23.3XIC라는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박살 났던 주가를 고려하면 순식간에 회사가 펀디멘털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여기에 기업 자체가 가진 밸류도 항목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채굴 회사들이 결국 굴복해서 라이어 블록체인이나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거대 기업들도 보유 비트코인을 반 이상 매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라톤은 아직까지도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00개가 넘고요. 비트코인 3만 불 기준으로는 이건 무려 300밀리언 어치나 됩니다. 개선된 펀디멘탈과 이번에 2배 상승하기 전에 약 500밀리언대였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이번 마라톤의 상승은 그럴만도 했다, 상당히 저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6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2%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이번에 마라톤의 떡상을 보셨듯 채굴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의 속성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한이 없는 레버리지롱 또는 숏 포지션을 잡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나와줄 때까지 회사를 잘 경영하는 기업을 골라서 존버하는 게 답이겠습니다. 클린스파크는 이번에 채굴기업이 일제히 반등하는 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잘 못 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500개가 안 되는데요. 이 정도로는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을 때 채굴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되는 상승은 누릴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폭은 마라톤 같은 기업에 비해서 매우 적겠죠. 고작 500개 정도 비트코인밖에 없으니까요. 대차 대조표 상에 비트코인이 일정 지점을 돌파해 주면서 기업 가치가 단숨에 상승하고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파산 리스크가 사라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트롱홀드나 마라톤이 한 달간 2배 상승하고도 6개월간 각각 마이너스 63% 그리고 마이너스 42%인데 반해 클린스파크는 마이너스 28.8% 정도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적었고 그마저도 매달 단기적으로 좋은 가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 기업 중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적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히 마라톤이 떡상했다고 부러워할 건 없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8.8%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 줄어들 채굴 수익이 선반영된 것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지점을 뚫어준다면 클린스파크도 6개월 중 고점인 13불, 14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기한 비트코인 레버리지 롱을 잡은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트코인 하락 위험보다 상승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비트코인이 목표 가격에 올 때까지 버틴다. 이게 가장 간단한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섹터를 커버하는 한국 유튜버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다시 영상 가능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